혼돈 이론에서 제기되는 나비 효과라는 것은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결국에는 뜻밖의 사태를 일으키는 상황을 보편적으로 이르는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이 나비 효과를 사회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겪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본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이 결국 한국과 연결되면서 일본 정부까지 큰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십수년간 자신들이 시작한 일들이 매우 놀라운 결과와 직결되는 모습인 것인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나비 효과의 시작점은 2012년에 일본 정부가 돌입한 도쿄올림픽 유치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자는 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자존심을 크게 구긴 일본이 전 세계에 부활한 일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자는 국가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이것에 공을 들였는지는 프랑스 검찰까지 개입된 도쿄올림픽 뇌물 사건을 볼 때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림픽만이 일본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고 일본 내의 방사능 오염도는 서울보다 낮다고 말하며 결국에는 2013년에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면서 아베 총리 지지율도 80%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비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림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수백조 원 이상 들어가 손해가 매우 큰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부정적 유산이라고 전합니다. 이 부정적 유산이라는 것은 일단 빚이라는 것으로 올림픽을 아베 내각의 정치인들이 버려놓았지만 여기서 나온 빚은 대대손손 일본의 새로운 세대가 노동을 통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이들은 일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 부정적 유산이라는 네거티브 레거시 문제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원폭의 역사를 매우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때부터 후손들에게 부정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매우 경계하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 실패의 충격은 마치 2차 대전 이후 처음 겪는 엄청난 쇼크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는 올림픽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을 비롯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흔적이 벌써부터 부정적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 나비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내각은 이를 정면 부인하지만 사실 일본은 올림픽 이후에 의료가 완전 붕괴된 상황입니다. 올림픽이 코로나 델타 변이를 폭발시켰으며 현재 일본 9개 현에서 최고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도쿄의 경우 자택에서만 대기하고 있는 중증 확진자가 2만 6천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산소 포화도 90% 이하를 비롯해 39도 이상의 고열에 호흡 곤란까지 포함한 환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이전에 일본의 병상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안전 안심 올림픽을 강조했으나 이제 수도 도쿄에서 시작된 의료 붕괴는 전국으로 퍼져나갈 기세로 속수무책인 상황인 것이죠.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으며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며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러한 사태에도 오히려 차기 총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행보입니다. 펀쿨색좌 고이즈미 환경상은 스가를 공개 지지했고 자민당 2인장 나카이 간사장도 그를 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 이후에 스가 총리가 재선된다면 일본은 망한다며 울부짖는 상황이죠.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는 단순히 올림픽 유치를 무리하게 시작한 일본 정부의 결정 하나 때문에 현재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일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한국에 끊임없는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에 거대한 국제적 시련이 닥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도 현재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매우 놀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지금도 실시간으로 공을 들여가며 시비를 걸고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매체는 현재 루마니아가 한국에 45만 개의 모더나 백신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치욕적이고 백신을 구걸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대로 백신을 마련하지 않아서 자신보다 경제력이 약한 루마니아에게 백신을 받고 있고 그 백신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이라며 한국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K방역의 결말이라면서 자랑만 하던 한국 꼴이 보기 좋다고 조롱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다음날 이러한 일본 보도를 전면 부정하는 백신 스와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스와프는 이미 이스라엘 등과 체결되어 남는 백신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 비난하기 바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한국에 시비를 거는 일본은 뜻밖의 나비 효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대한국 문제에 대해 가장 공들인 것은 소녀상에 관한 싸움인데요. 소녀상에 관해서는 미국과도 싸움을 마다 않고 심지어 오사카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와 수십 년간의 도시 자매 결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소녀상 문제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독일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세운 소녀상 문제를 일본 외무상까지 개입해서 일본이 없애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고위급 정치인들은 독일의 한 가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독일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만약 홀로코스트 동상을 일본에 세우면 기분이 좋겠는가 라면서 독일 소녀상을 치우라고 강력히 항의한 것이죠. 일본의 체면을 세워달라며 독일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독일의 가치를 한 가지 간과했고 이것이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이러한 홀로코스트 동상에 관한 이야기가 퍼지자 독일 사람들은 고마운 일이라며 일본이 기겁할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에 홀로코스트 동상을 세워주면 고마울 것이다 라며 많은 독일인들은 그것을 보고 참여할 것이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과의 정반대 반응을 보이며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 사회 전체에서 관련 움직임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동이 독일을 잘못 들쑤신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 코리아 협회가 독일 청소년 대상으로 평화 인권 교육 프로그램 내 옆에 앉아봐를 시작했고 이것이 매우 큰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소녀상이 있는 베를린 모아비트의 청소년 단체 카라멘은 여름방학 동안 이웃에 있는 코리아 협의회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독일 청소년들은 워크숍 후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매우 무섭고 충격적이었다 하면서 이후 동그랗게 모여 앉아 어떻게 느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토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직접 소녀상 옆에 놓인 의자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단체 소속인 자카리스, 무함마드, 알카라일리 소년 3명은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피해자들은 악몽을 꾸고 고통받고 있는 만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체의 독일 청소년들은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소녀상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소녀상 옆에 앉은 청년 필립 헤르게르트는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이를 사죄하지 않았고 몇 안 남은 위안부와 한국인 전체에 사죄해야 한다 하면서 독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는 일본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소녀상 문제가 독일의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공론화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앞으로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베 면전에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꾸짖은 메르켈 총리의 역사 인식이 이제 장차 독일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며 일본을 보란듯이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애초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했던 베를린 마테구청이 후원했고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청소년단체 등 관계자만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매우 큰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정화 코리아 협의회 대표는 독일 청소년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감동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시작한 소녀상 시비는 이제 독일 청소년 전체로 퍼져나가며 감당하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국에 사죄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